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5번째 순수 전기차 EV5입니다. EV5는 한국 시장에 9월 3일부터 출시가 되었으며 가격은 4,855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서울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4,200만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타볼 차량은 GT 라인으로서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GT 라인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외장 컬러는 무려 9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시승해 볼 차량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가 다크 오션 블루 컬러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의외로 무난하면서도 네이비 컬러에 가까워서 정말 EV5와 잘 어울리게 느껴집니다. EV5의 전면부는 정통 SUV 느낌을 현대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프리한 디자인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형태의 주간주행 등과 함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돼서 확실히 차체가 커 보이면서도 듬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범퍼 아래쪽에는 GT 라인 전용 기믹들이 적용이 되면서 공력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듭니다. EV5는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준중형 SUV에 속합니다. 비슷한 덩치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나 EV6와 비교했을 때 놀랍게도 전장은 조금 좁습니다. 다만 전고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덩치감은 EV5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는 각진 디자인에서 오는 크기 차이인 것 같아요. 현재 보시는 휠은 GT 라인 전용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235의 55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기믹들이 좀 더 화려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더 위쪽으로 보시면은 휠아치 가니쉬도 기본 라인은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지만 GT 라인은 디자인 특화 트림이라서 그런지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됩니다. 이게 깨끗한 상태에선 예쁜데 지금처럼 흙먼지가 튀었을 때에는 좀 더러움이 극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V5의 충전구는 프론트 쪽에 위치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전동식으로 개폐가 되고요. 4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는 구반반 배터리가 아닌 NCM811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EV5의 후면부도 전 측면부와 비슷하게 각진 디자인을 가져갑니다. 리어램프 같은 경우도 신형 카니발처럼 직각, 수평 형태의 라인이 들어가서 차체가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또한 이 차량은 GT 라인이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면은 GT 라인 전용 엠블럼과 함께 GT 라인 전용 범퍼가 탑재가 됩니다. 블랙 하이글로시의 사용 빈도가 높아서 그런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번호판 위쪽에 위치하며 기본 용량 같은 경우는 513리터를 가져갑니다. 여기에 2열을 폴딩했을 때에는 최대 1718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EV5는 기아 애드기어라고 차량 곳곳에 액세서리를 설치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애드기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액세서리라든지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V2L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차량은 2열 폴딩 레버가 적용이 됩니다. 레버를 한 번만 당기면 바로 폴딩이 되는 방식이며 EV5의 가장 큰 특징, 풀플랫이 가능합니다. 완전하게 평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박을 했을 때 별도의 평탄화 키트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짠! 이번에는 EV5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으며 이 차량은 GT 라인이기 때문에 오프화이트 인테리어가 탑재가 됩니다. 시트를 보시면은 다른 트림과 다르게 이렇게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GT 라인이라고 음각이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그레이 앤 화이트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서 가장 화려한 실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죽의 촉감이나 쿠션의 감도도 상당히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플로팅 타입의 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홀더도 가변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쓸 때에는 이만큼이나 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무선 충전이 되고요. 안쪽에 콘솔 박스도
수납 공간이 넓게 나오기 때문에 짐 많으신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기본형과 다르게 GT라인은 GT라인 전용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됩니다. 시트와 동일하게 그레이 앤 화이트 투톤이 들어가면서 스티어링 휠 혼이라든지 디자인 자체가 다른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성은 확실히 GT라인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전방에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사이에 5인치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기아 전동화 라인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아 EV5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테마가 기존에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디즈니와 협업한 신형 GUI 테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시다시피 구매를 해야 돼요. QR코드로 접속해서 구매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건 좀 기본으로 넣어주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차별화를 했다는 게 좀 빈정이 상하긴 합니다. 지금은 구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본형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외에 EV5만의 특징을 찾아본다면은 요 센터 아래쪽에 보시면 맥스 3kg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용해서 가방이라든지 물건을 걸어라 라는 건데요. 제 가방을 걸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근데 고리가 좀 짧은데? 고리가 좀 짧습니다. 이렇게 핸들이 2개 있는 거 말고 하나만 있는 가방을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 가방 기준으로는 너무 달랑달랑 거립니다. 이외에도 글라스 루프가 아닌 실제로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쾌적합니다. 정말 쾌적해요. 그리고 루프의 젤류도 패브릭이긴 하지만 톤이 조금 다운이 되어서 그런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한 꼬집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트림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가 이게 메쉬망으로 들어가는데 가죽으로 적용되는 GT라인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EV5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제 기준 레그룸은 2뼘 조금 더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쾌적해요. 그리고 EV5 같은 경우는 2열 시트에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레버는 이 엉덩이 시트 아래쪽에 있고요. 현재는 가장 눕혀둔 상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각도 자체가 많이 누워지기 때문에 저는 이 각도가 가장 편안합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컵홀더를 포함한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공간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EV5는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3존 공조, 이게 중국형 EV5에는 없었죠. 그리고 뒤에서도 온도 조절이 개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2열 승객을 조금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슬라이딩 타입의 콘솔이 적용이 됩니다.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국형 EV5는 여기다가 옵션으로, 그러니까 돈을 추가하면 냉장고를 넣을 수 있었는데 한국형은 그런 것조차도 없앴다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약간의 신기한 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스 트림 기준으로 기본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거치해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보이세요 혹시? 각도가 좀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쏟기 쉬운 물체를 놓으시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서도 이 테이블은 정차 시에만 사용하세요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크닉이나 차박을 했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EV5 같은 경우는 2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차별하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쪽에는 열선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간도 넓고 옵션도 이 정도면 풍부해서 그런지 이 차량으로 놀러 가면은 신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EB5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EB5는 한국 시장의 롱레인지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며 81.4kW NCM 3원계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서 1회 충전 시에 주행가는 거리는 460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제도사가 중요하잖아요. EB5는 가격 접근성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CATL4의 NCM 811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들어간 거 치고 안 싸다는 게 좀 흠이긴 하죠. 아무튼 아이오닉 5나 위급인 EB6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9만만 배터리가 아니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부터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충전 속도가 살짝은 미흡합니다. 나쁘진 않지만 위급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인포테인먼트 창을 보시면 이 차량은 배터리가 74%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35km라고 나옵니다. 이게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미니멈과 맥스를 표현을 해줍니다. 미니멈은 209km라고 나오고 맥스는 477km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대다수의 전기차들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보통은 조금 더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를 테스트할 때 되게 혹독한 조건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회 충전 시에 460km를 인증을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0km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일단 EB5를 딱 처음 탔을 때 느껴지는 감성은 이거 의외로 시트 포지션이 높다입니다. 전장, 그러니까 차체 길이로만 봤을 때는 아이오닉 5나 EB6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작습니다. 근데 차체가 전폭이 좀 더 크고 전고가 조금 더 높아서 그런지 체감되는 덩치는 중형 SUV 있잖아요. 내연기관. 현대기아로 따지자면은 소렌토나 산타페급 그 정도의 덩치감과 함께 그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가장 아래쪽으로 내리더라도 의외로 껑충 뛰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키가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막히는 길에서도 이러한 차가 좋은 게 전방 상황이 좀 더 잘 보입니다.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가 뻥 뚫렸는지, 어디 사고가 났는지, 어디 도로 공사를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EB5에는 최초로 도입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가속 제한 보조라고, 많이들 급발진이다 라고 오인하는 사고들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 같은데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런 사고가 빈번히 납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속 제한 보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시속 80km 언더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는 한 71? 그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엑셀 페달을 갑자기 급하게 밟아볼게요. 급하게. 가속 제한 보조 작동으로 가속을 제한합니다. 밟고 있습니다. 가속 제한 중입니다. 계속 뜹니다. 오, 가속 제한이, 제가 엑셀레이터를 딱 떼니까 가속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게 실내에서 인포테인먼트 창으로도 크게 보여주긴 하지만 사운드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하니까 나 잘못 밟았구나, 요거를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실 이러한 기능들은 EB5가 처음 적용이 되었지만 다른 차량, 특히 내연기관에도 똑같이 도입이 되는 기능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기능 넣어주세요. 관계자님들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이 윈도우가 닫히는 모터의 속도는 평이합니다. 근데 EB5를 딱 타고 도로에 나왔을 때 느껴지는 감성이 약간 좀 뭔가 노이즈 캔슬링이 된 것 같은데 좀 약간 귀가 멍멍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EB5는 실내 정숙도 NVH가 정말 조용한 전기차입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운전자인 저는 진짜 조용하거든요. 근데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해보면 동급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무언가의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운전했을 때에는
야, 진짜 1억 언더 전기차들 중에서 이렇게 조용한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조용합니다. 너무 실내가 조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시트에서 올라오는 뭐 뽀작뽀작 이런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옆에 뭐 가방, 액세서리가 흔들리는 소리, 요런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요.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근데 요거는 시속 80km 이하에서 느꼈던 감정이고요. 시속 80km 이상에서는 의외로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속주행보다는 시내주행 위주의 전기차인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마침 다리 이음새가 계속 있는 구간 더덩더덩 합니다. 요런 데에서 노드 노이즈가 조금 울려 퍼지는 편입니다. 두둥두둥하고 계속 울려 퍼지죠. 현재 저는 GT라인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19인치 전용 휠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은 전후륜 모두 35psi입니다. 그리고 속도 감속 구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운전자인 저는 정말 이 풍절음은 진짜 잘 해놨거든요. 막 이중접합 차음률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로드 노이즈가 아쉽습니다. 노면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들을 하부에서 충분히 걸러줘야 되는데 충분히 걸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속 구간에선 조용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고속 구간에선 아무래도 마찰음이 더 크다 보니까 좀 뭔가 이거 시끄럽지 않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EB5는 공차 중량이 2톤이 조금 넘습니다. 약 2톤 정도가 돼요. 덩치 대비 전기차로 봤을 때 아주 무겁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볍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노면을 진행을 했을 때 승차감은 의외로 그냥 되게 라이트하게 잘 가줍니다. 특히 둔턱과 같은 방직턱 구간을 넘어갔을 때는 오, 이거 내연기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컴포트하게 풀어줍니다. 사실 EB5가 엄청 뭐 고급형의 차량이 아닌 보급형, 그러니까 대중적인 전기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오닉 5나 EB6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EB5가 조금 더 안락함에 가깝습니다. 좀 더 안락함에 가까워요.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땜빵 있는 구간 있잖아요. 포트홀이 깊어져서 땜빵 있는 구간을 갔을 때는 잔여 진동을 살짝 못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직턱 구간에서는 북신하고 잘 받아주지만 예상치 못한 노면 있잖아요. 포트홀, 땜빵 구간, 크랙 있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살짝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EB5는 어떤 노면을 가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B5는 그냥 도심에서만 주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오프로드라든지 그런 구간은 최대한 지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EB5는 전륜구동 단일 사양으로 싱글 모터가 장착이 됩니다. 여기서 막 AWD 막 4륜구동 들어가고 뭐 듀얼 모터 들어가면 마력이 높아지지만 어떻다? 주행가는 거리가 감소한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긴 해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게 노멀 모델과 GT라인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조금 다릅니다. GT라인 기준으로는 스티어링 휠 스포크 아래쪽에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효율성을 위해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또 회생제동도 레벨 3로 갔습니다. 자, 현재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와, 근데 이게 클러스터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입체감이 달라졌어요. 진짜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후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부드럽게 끌어올려줍니다. 오, 출력이 좋아. 싱글 모터 치고 출력이 좋아요. 2톤을 금세 파워풀하게 구동을 시켜줍니다. 흡사 약간 4륜 구동 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구동력에 있어서는 의외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의외예요. 주행감은 도심형에 맞춰져 있는데 또 구동력은 살짝의 안 좋은 노면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살짝 언밸런스하죠.
아무튼 출력 같은 경우는 전기차 특유의 즉각 토크감을 가져가는 것 같으면서도 내연기관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전기차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회생제동이라든지 즉각 토크감이거든요. 훅 가고 훅 서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EB5는 와, 이게 급가속을 해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엑셀링을 해보면 저 지금 헤드레스트 박치기 안 하죠? 그만큼 자연스럽게 속도를 끌어올려줍니다. 오,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켜놨는데요. 여기서 강하게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좀 예리하신 분들은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EB5는 이 가상 엔진 사운드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새로운 게 적용이 됩니다. 기존 현대기아 전기차에 들어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아니에요. 새로 디자인된 음향입니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공상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음색이 좀 섞여져 있다고 할까요?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찐 고성능차,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GT가 있고요. 현대에서는 N이 있죠. 전동화로 오면서 요즘 현대기아 전기차들은 이 가상엔진 사운드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뽑아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디테일까지는 없고 기존 노말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디테일의 완성도가 조금 올라갔다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EB5의 회전 반경도 한번 느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전기 모터는 노말,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 켜놓고 돌아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보드블록을 밟을락 말락 했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약간 좀 걸쳐 있었거든요. 회전 반경이 전장, 이 차체 길이 치고 예리한 편은 아닙니다. 그냥 노멀해요. 그냥 데일리카라든지 보급형 차량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티어링 휠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제가 스티어링 휠 모드만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걸 바꾼다고 해서 핸들 기어비 자체가 막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비슷합니다. 자, 그럼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EB5의 선회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코너를 갔을 때 야, 이거 롤링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롤링이 좌우 기울어짐이 네, 좀 크게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데일리한 포지션의 전기차다 보니까 하체를 컴포트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러한 세팅이 예리하게 잘 안 하면은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 롤링이 크게 다가옵니다. EB5가 그렇습니다. 코너 구간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예리함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급조양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탁 틀고 나서 와, 조종 능력이 좀 제 타입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딱 틀고 나서 얘가 휠베이스라든지 전장이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 무슨 뭐 대형차를 탄 것처럼 리어가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EB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이 하부 쪽에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고요. 무게중심도 그렇고 밸런스도 그렇고 직진을 했을 때에는 안정성이 좋습니다. 실제로 고속으로 쭉 달릴 때에도 고속 직진 안정성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근데 방금처럼 코너 구간이라든지 급조양을 했을 때 조양 회피 능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가다가 휙휙 돌았을 때 그랬을 때의 중심점을 잡아주는 것들은 기대 이하입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거든요. 다시 한번 딱 틀고 나서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당연히 EB5는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아닙니다. 데일리로 타기 좋은 차량인데 제가 이런 것들을 왜 강조를 하느냐면은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노면에 홈이 파여 있다든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급정거를 해버렸어. 그랬을 때 급조양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행하다 보면 살면서 한 번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노면의 추정성이 좋은 차들은
다른 길로 이탈할 확률이 적어요. 대체적으로 기본기가 좋은 차량들이 그렇죠. 뭐 골프라든지 뭐 그런 차들이 급조양, 회피 능력이 좋은데 EV5는 키도 크지, 편안한 하체 세팅을 위해서 컴포트하게 풀어냈지, 근데 전자대형 서스펜션 읍지 하다 보니까 약간 총체적 난국입니다. 직진하고 데일리 일반 도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편해요. 근데 이러한 회피 조향 능력은 좀 기대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 조절, 핸들 보조, 차선 보조, 그리고 가감속도 꽤나 부드럽게 되고 이것도 세팅을 살짝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코너 구간이거든요. 요랬을 때 차선을 유지해 주려는 능력이 꽤나 좋습니다. 지금 약간 구비진길이거든요. 이랬을 때에도 근데 지금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팝업 경고가 떴습니다. 여기서 그립 감지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라서 그런지 이러한 디테일한 옵션들은 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화면으로는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전방에 HUD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기존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3D로 보여줍니다. 3D. 그리고 뭐 특후방에서 차가 오는 거 이런 것들도 아이코나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주변의 차들도 이게 트럭인지 세단인지 이런 것들도 꽤나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했을 때에는 내가 속도를 몇으로 세팅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줍니다. 앞에 뭐 과속, 단속 카메라 몇인지 몇 미터 남았는지도 진짜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HUD가 의외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 정보입니다. 현재 배터리는 67%가 차 있고요. 조금 밟아서 많이 닳아 있어요. 67% 기준일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82km가 나옵니다. 그리고 EV5는 휠 인치수에 따라서 전비 차이가 없더라고요. 복합 키로당 5km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아쉽게도 고속주행을 좀 더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릭 컴퓨터상 6.6km가 나옵니다. 전기차를 탔을 때 전비가 6km 이상 나오면은 잘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EV5는 대충 막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대충 막 팍 달렸는데도 6.6km가 넘게 나오는 거죠. 의외로 괜찮게 잘 나오네요. 짠! 이번에는 EV5 2열입니다. 안 좋은 노면과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가면서 EV5 뒷자리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거의 오프로드 뺨치는 도로거든요. 요런 데를 진행했을 때 EV5는 1열의 승차감이 굉장히 나긋나긋합니다. 대다수의 전기차들은 공차 중량도 무겁고 또 배터리가 하부에 있다 보니까 세팅들이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약간은 단단한 포지션인 차량들이 많습니다. EV5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방직턱 구간을 넘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중형급에서 느낄 수 있는 내연기관의 승차감을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 노면 상태 진짜 안 좋은 구간이었거든요. 저 구간을 어떤 차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의 심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EV5는 안 좋은 노면에서의 요철이라든지 충격들을 꽤나 세분화해서 컴포트하게 부드럽게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현재 저는 GT 라인이기 때문에 19인치 휠 장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방직턱. 이런 구간에서도 차체에서 오는 덜컥거림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승차감을 표현하는 거는 서스펜션이 얼마나 흡수를 해주고 댐핑이 얼마나 받아주느냐 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서스펜션과 댐핑 값들은 정말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무난한, 편안한, 평범한 그 정도의 승차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 다만 다시 한번 방직턱 넘어볼게요. 넘고 나서 뭐랄까 1열은 좀 잘 막아줬는데 2열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노면 상태 가잖아요. 그러면은 노면 요철 소음들이 조금 울려 퍼집니다. 즉 NVH가 1열에 비해서 차이가 좀 있다 인 거죠. 다시 한번 방직턱 넘어볼게요. 방금 방직턱 탁 넘고 나서 이게 턱턱턱 그 소음이 뒷자리에서 나거든요. 2열은 1열 바퀴와 뒷자리 바퀴 딱 중간에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좋긴 하지만 뒤쪽에서 봐봐요.
이렇게 맨홀을 밟았을 때 외부 소음이나 노면 소음이 좀 더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흡차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1열에 좀 더 몰빵해서 넣어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식 변경이라든지 부분 변경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요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편하네요. 편안합니다. 특히 전방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또 정차했을 경우에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전반적으로 2열은 만족스러워요. 자, 이렇게 EB5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EB5의 에어백은 총 9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아직까지는 실시가 되지 않았으며 리콜과 무상 수리 또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EB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존재합니다. 용량은 총 44리터 정도가 나오며 평평해서 그런지 이곳에 충전기를 보관하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EB5 어떠냐? 실제로 주행해보면 주행감에 대한 만족도는 의외로 높습니다. 여기에 넓은 실내 공간으로 차크닉이나 차박을 갔을 때에도 메리트가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관건입니다. 중국형 EB5와 한국형 EB5는 배터리가 다른 게 탑재가 되며 옵션 구성도 아예 다릅니다. 즉 다른 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